일단 어저께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대정부 질의 내용이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제 그러니까 통일 외교안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핵심은 사실 우리 박범계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논쟁이었던 거죠. 네, 요지는 이겁니다. 예. 박범계 이제 의원은 인사에 관한 총괄권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네. 정부조직법 23조 법무부에는 법무부 인사 외에는 그 외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민정수석실, 청와대에 있다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사혁신처로부터 권한 유임을 받아서 법무부 내에 인사 정보관리단을 설치했고 내가 맡아서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없고 또 법제처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네, 더더욱 맞아요.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법제처 판단 받았다는 논리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님이 받았단 말이죠 하고 생각을 좀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인사혁신처에 위임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위임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혁신처 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사에 관한 권한은 관리는 인사혁신처에 그렇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죠. 다만 그 인사혁신처보다도 더 상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대통령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어제 한동훈 장관은 말을 했는데요. 어떤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는 별개로 하지만 네. 최소한 한동훈 장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괄 인사권을 위임받아서 본인이 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어제 대정부 질문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그 이제 법제처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인사혁신처보다 더 상위에 있는 조직인 대통령실로부터 그 지시를 받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동훈 장관은 소위 말하는 법무, 검찰의 권력 외에 네. 대한민국의 인사 권력을 모든 총괄권을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어제 입증을 한 거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범계 의원이 왕 중에 왕이다. 네, 그 말을 그리고 또 심지어 유시민 전 장관께서는 무신 정권 시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어저께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그 박범계 의원님의 대정부 질의 관련한 내용은 거의 지금 영상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주요한 포인트를 내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박범계 장관님의 고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 발언에서 그 말투랄까요? 이렇게 약간 그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듯한 말투? 옛날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뭐 의정부에서 일한 의정부의 판관 어른들이 판관 나리들이 하는 말투를 했기 때문에 그 대목이 좀 더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보다 훨씬 더 선배고 진작부터 네. 제가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여야로 나뉘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서 지금 경찰 조직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경찰국 신설 이제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가 돼서 이제 8월 2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금 전체 경찰 회의인가요? 그 총경회의. 총경회의를 이제 회의를 계획을 했는데 그거를 14만 경찰이 다 참여하는 전체 회의로 지금 변경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경회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경의경감 회의를 또 추진하겠다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확대했어요. 대상을. 말씀이신 거죠. 네네,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 운동장에서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어서 검찰 조직은 관장하고 근데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없다. 그래서 경찰에 비대해진 권력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하고 경찰의 출발점이나 어떤 권력의 파워부터가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수처가 생겨가지고 기소권이 공수처에 일부 가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런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 모든 기소권, 소위 말해서 재판에 관한 출발점은 바로 검찰한테만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총괄권도 검찰한테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계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국가수사본부나 자치경찰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는 그걸 위해서 법무부에다 검찰국을 뒀던 거는 당연한 논리이지만 지금의 행자부 내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두는 거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직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직에 대한 통제권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국이 법무부 산하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검찰 조직이 워낙 큰 권한을 갖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통제도 하고 이런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일단은 이제 그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보면 박주민 의원도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쿠데타 발언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기본적인 역사의식이나 소명의식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국민에 대한 어떤 그 권력, 국민의 힘을 무서워할지 모르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저께 이제 대정부 첫 번째 정치 분야 대정부 질의였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발언 중간중간에 당신이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되치기 작업을 하셨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대목이 이제 그 설명이 우리들이 좀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장관들이 제기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게 과연 무엇이 나쁜 것인가가 좀 명확하게 저희들 인식이 들어오지가 않았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국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네. 검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정원이나 그 전에 국정원이나 여러 권력기관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 자체가 이제 국내에 관련해서는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내 부분은 검찰하고 경찰이 있는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둔다는 게 지금 본질인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검찰이 통제를 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대통령부터 해서 포함해서 모두 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어저께도 논쟁의 내용을 보면은 뭐 무슨 정부조직법 몇 조 몇 항이 이게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법리 논쟁으로 싸움이 들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복잡하고요. 그리고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리 논쟁보다는 좀 더 정치의 언어를 구사를 해서 그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예, 그 지점을 좀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검찰 독점적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에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와서 그를 거꾸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본질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경찰청이 탄생할 때부터 국민들은 경찰한테 많은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유삼영 네. 총경님께서 네.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지지를 하고 계실 걸로 보고 저 또한 우리 유삼영 총경님을 지지합니다. 네. 파이팅! 네. 우리 지금 유삼영 총경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 이제 서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대 사기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 경찰국이 신설이 되면 인사권으로 이제 경찰에 재갈을 물린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한 몸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듯한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에 우리가 보면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네. 우리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난 부하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셨죠. 그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쪽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경찰한테는 그렇게 하는지 문제가 있는 거죠. 모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이 지금 너무 재밌는 현상이 그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그 논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힘을 네. 모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경찰분들께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노경불이라는 단어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있어요. 그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다 가져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통제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굉장히 많죠. 그게 네.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해서 우리의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경찰혁신위원회, 계획위원회를 별도로 소위 말해서 사회 전문가분들이나 신망 있는 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분들 같이 구성을 해서 충분히 이끌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엄청나게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거기서 통제를 하려는 게 지금 본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대리인으로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네. 우리 장관님도 검사 출신이시고 맞아요. 검사 출신이고 지금 윤 대통령의 또 적이에요. 후배. 그러니까요. 충암고 후배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찰혁신위원회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방경찰제, 지방자치경찰. 지방자치경찰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 이야기. 실제로 우리가 지방자치경찰제의 본질은 그것과 관련해 실제로 지금 물론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운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초기 단계라서 아직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좀 체감하지 못해서 그런데 충분히 앞으로 개선돼서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조금 더 그 배경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법리적인 논쟁으로 이제 빠져들면은 완전히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우리 소장님 전문가답게 아주 지적을 잘 해주신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지금 경찰국 이 논쟁에 있어서 이거를 바라보는 2030 세대 그리고 한 40대 초반까지도 이게 이제 그 치안 부분이 삭제된 내용이라든지 네. 또 그 경찰국이 이제 사라진 이유 이런 거를 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잘 다 아신다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설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90년대생, 97년생들이 지금 30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91년도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지금 이 우리 사회에 2030 세대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 쉽게 말씀하자면 그냥 꼰대 정신 버리고 네. 우리 2030 젊은 청춘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소통을 하자는 지금 취지이신 거잖아요. 네, 정치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